초보가 차트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 사실 거의 맨 마지막에 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빨간 봉이 나오면 좋아 보이고 파란 봉이 나오면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차트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감정에 반응하게 됩니다. 봉 색깔부터 보면 진입도 급해지고 손절도 늦어지고 결국 차트가 아니라 기분으로 매매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주식 차트를 덜 바보같이 보는 법을 풀버전으로 정리할게요. 핵심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시간봉, 가격대, 거래량, 현재 캔들. 이 순서만 익혀도 차트가 훨씬 덜 시끄럽게 보입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 아니라 차트 문해력 수업입니다. 마치는 법보다 덜 속는 법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먼저 초보가 왜 봉 색깔에 속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캔들 하나는 그 시간 안에서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즉, 그 시간 동안 가격이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까지 갔고 어디에서 끝났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는 이걸 너무 빨리 결론으로 바꿉니다. 양봉이면 강하다, 음봉이면 약하다, 이렇게 바로 단정해버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양봉도 어디서 나왔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지 근처에서 나온 양봉과 저항 바로 아래에서 나온 양봉은 같은 색깔이어도 같은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봉을 볼 때는 색깔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몸통이 큰지, 꼬리가 긴지, 종가가 어디에서 끝났는지, 그리고 그 봉이 어디 자리에서 나왔는지요. 이제 캔들을 조금 더 제대로 읽어볼게요. 몸통은 시가와 종가 사이 거리입니다. 꼬리는 그 시간 동안 가격이 어디까지 갔다가 되돌려졌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윗꼬리가 길다는 건 위쪽 가격에서 매도 압력이 강해졌다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아랫꼬리가 길다는 건 아래쪽 가격에서 받아낸 힘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답안지가 아니라 해석 도구에 가깝거든요. 같은 양봉이라도 박스권 상단 저항 아래에서 나온 건 추격을 부를 수 있고 지지 부근에서 거래량이 붙으며 나온 건 반등의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들을 볼 때 질문은 이겁니다. 이 봉은 어디서 만들어졌나? 누가 밀었나? 누가 받았나? 어디에서 마감했나? 이 질문이 붙기 시작하면 차트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긴 양봉이 나와도 윗꼬리가 아주 길고 저항 바로 아래에서 끝났다면 그건 세다보다 위에서 막혔다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몸통은 크지 않아도 아랫꼬리가 길고 지지 근처에서 종가를 다시 끌어올렸다면 그건 적어도 아래에서 누군가 받아냈다는 힌트가 되죠. 초보는 항상 큰 몸통만 보는데 실은 꼬리와 자리까지 같이 봐야 그 봉의 온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캔들을 잘 봐도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봉입니다. 많은 초보가 1분봉이나 5분봉에서 강한 양봉 하나 나오면 바로 확신해버려요. 이번엔 간다, 돌파다,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일봉으로 보면 그 움직임이 그냥 박스권 안 작은 반등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차트에서는 겁나 보이는 눌림도 일봉으로 보면 중요한 지지 근처에서 나오는 건강한 조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봉은 적어도 두 개를 같이 봐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진입 타이밍을 보는 실행 시간봉, 그리고 그보다 큰 흐름을 보여주는 상위 시간봉입니다. 단타를 본다면 5분봉만 보지 말고 1시간봉이나 일봉도 같이 보고, 스윙을 본다면 일봉만 보지 말고 주봉까지 봐서 위아래 공간을 체크하는 식이죠. 짧은 차트는 디테일을 줍니다. 큰 차트는 맥락을 줍니다. 디테일만 보고 맥락을 놓치면 차트는 계속 과장된 그림처럼 보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짧은 봉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큰 봉은 왜 그 움직임이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분봉에서 갑자기 시원한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먼저 일봉에서는 어디쯤이지? 하고 올라가 보세요. 일봉 저항 바로 아래라면 그 5분봉 양봉은 기회가 아니라 함정일 가능성도 큽니다. 반대로 일봉 지지 부근에서 5분봉이 바닥을 다지는 모양이 나온다면 짧은 차트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가격대입니다. 초보는 현재 봉이 양봉인지 음봉인지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가격이 어느 자리인지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차트에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반응한 가격 구간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 부근에서는 수요가 버티려 하고 저항 부근에서는 공급이 늘어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항 바로 아래에서 양봉 하나 떴다고 추격하면 거기서 바로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지지 근처에서 몇 번 버티는 반응이 나오고 거래량까지 붙으면 의미가 조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을 레이저 한 줄처럼 보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그 가격에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대충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피델러티도 지지와 저항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으로 설명하거든요. 즉, 현재 캔들을 보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지금 가격은 지지 쪽인가, 저항 쪽인가, 아니면 애매한 중간인가? 이 질문 하나만 붙어도 추격할 자리와 기다릴 자리가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한번 저항이었던 자리가 나중에 지지처럼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지지였던 자리가 깨지면 다음에는 저항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걸 너무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부딪힌 자리는 다시 한번 의미가 생길 수 있구나, 이 정도 감각만 있어도 차트를 훨씬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실전에서는 선을 너무 많이 긋지 마세요.
초보는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계속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요한 자리와 아무 의미 없는 자리가 섞여버립니다. 차라리 여러 번 멈췄던 자리, 거래량이 실렸던 자리, 사람들이 한 번에 심리가 바뀌었던 자리부터 굵게 보는 게 낫습니다. 또 캔들이 그 가격을 살짝 넘었다고 해서 바로 돌파라고 부르지 말고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끝났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위로 찔렀다가 종가를 다시 아래에서 끝내면 그건 돌파보다 실패한 시도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리만 좋아도 힘이 없으면 잘 못 갑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튀었다고 무조건 강한 게 아니고 그 움직임에 실제로 참여가 붙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거래량이 약하면 움직임이 커 보여도 가벼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초보가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차트는 돌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래량이 붙지 않아서 곧바로 밀려버리는 경우죠. 반대로 중요한 가격대를 넘기거나 지지에서 강하게 튕길 때 거래량이 함께 실리면 그 움직임을 조금 더 신뢰해볼 근거가 생깁니다. 피델러티도 거래량이 추세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과신하면 안 됩니다. 거래량 하나만으로 무조건 돌파다, 무조건 반등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집니다. 거래량은 예언 장치가 아니라 이 움직임에 진짜 사람이 붙었는지 확인하는 최소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절대 숫자 하나보다 평소와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잠잠하던 종목이 중요한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살아난다면 그때는 시장이 그 가격을 의식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번쩍 움직였는데 거래량은 평소와 비슷하다면 초보는 오히려 조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낫습니다. 또 거래량이 엄청 크게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과열된 끝에서 마지막으로 폭발하는 거래량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래량은 항상 자리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틀리는 게 눌림 구간입니다. 초보는 오를 때 거래량이 터진 것만 좋게 보는데 사실 눌릴 때 거래량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강한 흐름이라면 오를 때 거래량이 붙고 잠깐 쉴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밀릴 때도 거래량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숨 고르기보다 매도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하나의 순간보다 전후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추세장과 박수권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읽을 때 현재 시장이 흐름을 타고 있는지 아니면 범위 안에서 오르내리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추세장에서는 눌림 뒤 재출발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권에서는 상단 근처 양봉이 그냥 또 한 번에 미끼일 수 있어요. 하단 근처 음봉도 진짜 붕괴가 아니라 흔들기일 수 있고요. 그래서 높은 고점, 높은 저점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비슷한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초보는 강해 보이는 봉 하나에 너무 빨리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박수권이면 그 봉은 추세 시작이 아니라 그냥 소음일 수 있거든요. 이 구분이 안 되면 상단 추격, 하단 공포 매도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추세장은 고점과 저점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지 박수권은 대체로 같은 범위 안에서 자꾸 되돌아오는지 이 정도만 먼저 보세요. 초보가 처음부터 패턴 이름을 너무 많이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지금은 추세냐, 박수권이냐 이 큰 구분만 먼저 익혀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초보가 자주 하는 실수가 박수권 상단에서 강한 봉 하나 나오면 바로 추세 전환으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박수권은 원래 기대를 만들었다가 다시 되돌리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단 근처에서는 이번엔 진짜인가 보다 이번에도 다시 밀리나를 같이 봐야 하고 하단 근처에서는 망가졌나 보다 또 한 번 받치나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추세냐 박수권이냐 이 구분 하나만 돼도 같은 양봉을 보고도 반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가짜 돌파와 추격 매수도 여기서 연결됩니다. 저항 부근에서 큰 양봉 하나가 시원하게 나오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번엔 진짜 갈 것 같고 안 타면 놓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급함이 제일 비싼 자리에서 따라붙게 만듭니다. 큰 봉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습관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확인 없는 돌파는 가짜일 때가 많고 가짜일수록 빨리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상위 시간봉 기준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인가, 거래량이 붙었는가, 돌파 뒤 그 가격 위에서 버티는가, 그리고 나서 현재 캔들을 봅니다. 차트는 반응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사람이 조금 덜 흔들립니다. 큰 봉 하나를 보고 바로 들어가는 대신 최소한 봉이 마감되는지 그 위에서 다시 지켜지는지 혹은 다시 눌렸을 때 버티는지까지 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비싼 수업료는 대부분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놓치는 것보다 애매한 자리에서 잡는 게 더 비쌀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짜 돌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 해석이 틀렸다는 사실을 언제 인정할지 미리 정하는 겁니다. 돌파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가격 아래로 빠르게 밀려 내려오고 거래량까지 줄어든다면 그 해석은 일단 경계 쪽으로 돌려야 하거든요. 초보는 진입 이유는 빨리 정하고 틀렸다는 증거는 너무 늦게 받아들입니다. 차트를 잘 읽는 사람은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틀린 해석을 빨리 접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초보가 자주 당하는 장면을 세 가지만 더 볼게요. 첫째, 저항 바로 아래에서 장대 양봉 하나 뜨는 장면입니다. 차트만 보면 돌파처럼 보여서 당장 안 사면 놓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위 시간봉을 켜보면 딱 지난번에 매물이 쏟아졌던 자리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강한 양봉보다 왜 하필 여기서 멈추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둘째, 지지 깨진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초보는 음봉이 강하게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공포에 휘둘리기 쉬워요. 그런데 아랫꼬리가 길고 종가를 다시 끌어올리며 거래량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면 그건 진짜 붕괴가 아니라 흔들기였을 수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뉴스만 강하고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재료 제목은 세고 채팅방 분위기도 뜨거운데 차트에서는 생각보다 거래량이 시원하게 붙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말로만 뜨거운지 진짜 돈이 붙는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말이 뜨겁다고 차트도 강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실전 루틴으로 정리해볼게요. 차트 보기 전에 딱 10초만 이 순서를 떠올리면 됩니다. 첫째, 큰 시간봉 방향을 봅니다. 지금 내가 보려는 매매가 큰 흐름을 거스르는지 아니면 같은 방향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 가격대를 봅니다. 지금이 지지 근처인지 저항 근처인지 애매한 중간인지 구분합니다. 셋째, 추세인지 박수건인지 봅니다. 흐름장인지 범위장인지에 따라 같은 봉도 다르게 읽어야 하니까요. 넷째, 거래량을 봅니다. 움직임에 참여가 실리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커 보이는지 체크합니다. 다섯째, 그 다음에야 현재 캔들을 봅니다. 몸통, 꼬리, 마감 위치, 그리고 나온 자리까지 한 번에 묶어서 봅니다. 초보는 이 순서를 자꾸 거꾸로 하거든요. 현재 캔들부터 보고 그 다음 거래량 보고 마지막에 큰 시간봉을 봅니다. 그러면 이미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 열자마자 바로 확대하지 말고 먼저 한번 멀리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종목이 어디 구간에 있는지, 최근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움직임이 그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부터 보고 들어가는 거죠. 이 10초 습관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오늘 갑자기 3% 올랐다고 해볼게요. 초보는 바로 현재 봉부터 봅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일봉 방향은 어떤가? 지금 가격은 지난번에 막혔던 구간인가? 아니면 비어있는 공간인가? 거래량이 평소보다 의미있게 늘었나? 그리고 나서야 현재 봉의 몸통과 꼬리를 봅니다. 이렇게 보면 같은 3% 상승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급등인지 중요한 자리에서 나온 반응인지가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장이 끝난 뒤에 한번 복귀해보세요. 오늘 내가 반응했던 봉이 실제로는 어떤 자리에서 나왔는지, 거래량은 어땠는지, 상위 시간봉으로 보면 무슨 의미였는지 짧게라도 적어보는 겁니다. 차트는 많이 본다고 느는 게 아니라 어디서 틀렸는지 이해할 때 늘어요. 특히 내가 추격했던 자리, 겁먹고 놓친 자리, 가짜 돌파에 속은 자리, 이 세 가지만 따로 모아봐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보는 매번 다른 이유로 틀린다고 느끼지만 막상 복귀해보면 거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순서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짚고 갈게요. 첫째, 이미 사고 싶은 종목을 정해놓고 유리한 차트만 찾지 마세요. 둘째,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시간봉을 계속 갈아타지 마세요. 5분봉에서 안 좋아 보이면 1분봉으로 옮겨서 억지로 이유를 찾고 1봉에서 막혀 보이면 더 짧은 봉으로 내려가 합리화하는 순간 차트는 분석이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셋째, 단톡방 캡처, 오픈 채팅, SNS 글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인베스터 거블은 2026년 2월 6일 투자자 경보에서 소셜미디어나 앱 정보만으로 투자 결정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차트보다 무서운 건 정보 부족이 아니라 확증 편향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차트는 언제든지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넷째, 보조지표를 너무 많이 붙이지 마세요. 초보는 불안할수록 차트 위에 이동평균선, RSI, 메이시드, 볼린저 밴드 이런 걸 계속 얹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기본 순서가 없으면 지표가 많아질수록 판단은 더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집니다. 기본은 여전히 시간봉, 가격대, 거래량, 현재 캔들입니다. 다섯째, 한번 물렸던 종목을 복수하듯 보지 마세요. 사람은 손실이 나면 다시 되찾고 싶어서 차트를 더 집착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기보다 내가 원하는 그림만 찾게 되죠. 차트는 감정을 달래주는 도구가 아니라 상황을 읽는 도구입니다. 억울함이 커질수록 차트는 더 왜곡돼 보인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뉴스와 차트를 서로 반대로 쓰지 마세요. 뉴스가 좋다고 해서 차트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차트가 예뻐 보인다고 해서 뉴스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초보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차트의 저항을 무시하고 차트가 강해 보이면 변동성 리스크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재료와 차트가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한쪽만 과열됐는지를 같이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차트는 뉴스를 번역해주는 화면이지 뉴스를 지워주는 화면은 아니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차트는 봉 색깔부터 보는 게 아닙니다. 큰 시간봉, 현재 가격대, 거래량, 그리고 현재 캔들. 조금 더 정확하게는 큰 시간봉, 가격대, 추세인지 박수건인지, 거래량, 현재 캔들입니다. 초보는 예측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읽는 순서를 먼저 몸에 넣어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차트를 볼 때 훨씬 덜 흔들리고 훨씬 덜 바보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종목 추천이 아니라 차트 문해력 수업입니다. 저장해두고 차트 보기 전에 딱 10초만 이 순서를 떠올려보세요. 한 번 더 갈게요. 시간봉, 가격대, 거래량, 현재 캔들. 이 순서가 익숙해지면 차트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정확히 맞히는 사람보다 순서를 지키는 사람이 조금 더 오래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초보에게는 그게 훨씬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패턴 이름을 많이 아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 차트를 열었을 때 바로 봉 색깔에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시간봉, 가격대, 거래량, 현재 캔들 이 순서를 확인해보세요. 그 습관이 붙기 시작하면 차트를 대하는 속도도 달라지고 실수하는 장면도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결국 초보 탈출은 신호를 많이 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이 무엇에 먼저 반응하는지를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봉 색깔에 먼저 반응하던 눈을 시간봉과 가격대, 거래량과 자리로 옮겨보세요. 차트 앞에서 초보가 자주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사도 되나? 지금 늦었나? 내일 오르나? 내일 떨어지나? 그런데 차트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가격은 어느 자리인가? 지금 움직임에 참여가 붙는가? 지금 강해 보이는 게 큰 흐름에서도 강한가? 아니면 짧은 착시인가? 질문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반응 속도도 바뀝니다. 초보 탈출은 결국 더 빨리 클릭하는 능력이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먼저 던지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차트는 더 이상 무서운 그림이 아니라 조금씩 읽을 수 있는 언어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